안녕하십니까. 아디앗줄의 아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준비한 시각은 12시 41분이었습니다. 지금은 1시를 막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13번째 방에서는요. 책 한 권에 실려있는 꼭지 하나를 읊어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비록 지금은 제가 혼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채널을 보게 되실 여러분들과 오늘 읽어드릴 이 챕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단 이 책을 한번 선택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책을 선택을 할 때 물론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찾아서 읽지는 않았고 읽지는 않습니다.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책을 잘 읽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아마도 이 영향은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점부터 제가 뭐랄까 그 알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그냥 알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알고 싶은 것들 또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지?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일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알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일단은 예를 들어 김누리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듣다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책들을 찾아보면서 또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책을 소개하는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 가면서 책을 선택해서 읽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서점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꽂혀있는 책 등의 제목을 보고요. 마음에 들면 일단 뽑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한번 쭉 봐요. 그래서 관심이 가거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 라는 그런 그 목차의 제목들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읽지 않고요. 처음부터 읽지 않는 이유는 읽을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마음에 드는 그 목차의 제목 그 부분부터 찾아가서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목차로 와서 두 번째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의 목차를 읽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사가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가 가만 보니까 실용서 같은 것들 그런 책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서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차마다 다른 작은 또 주제를 갖고 있기도 해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목차를 뽑아서 읽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이 책 또한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되어진 책 중에 하나로 알게 되어서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먼저 대여를 했다가 사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한 책이에요. 보통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알게 된 책들을 검색해서 찾아본 후에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낙서도 하고 싶고 아무 때나 읽고 싶고 이런 생각이 그냥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책 하나였는데요. 책 제목은 고독에 대하여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여러 챕터 중에 읽었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오늘은 유독 화면에도 보이지만 위선에 대하여라는 이 목차가 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한번 읊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민주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것들 또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의 위선이었다라는 것이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사실을 근거해서 검증해주는 여러 유튜버들 덕분에 위선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저에게는 최고 키워드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위선은 있지 않을까요? 이때 말하는 그 위선은 정말 사악한 그런 위선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 같은 그러한 종류의 위선을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방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지나친 배려에서 온 위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래선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국민들이 선출해주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라 라고 책임을 맡겨둔 사람들이 이러한 위선에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지금껏 아닌 척 정말 사악한 위선을 떨면서 많은 국민들, 서민들, 민초들을 가스라이팅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른 드러나서 이 세상이 조금 깨끗하고 투명하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유독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쭉 펼쳐보다가 위선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목차가 눈에 띄어서 한번 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책 150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짧습니다. 155쪽까지 있는데 이 책이 고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모든 목차에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위선에 대하여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 비염 증상으로 콧물들이 생기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선에 대하여.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이다. 라 브루에르의 말이다. 진리는 단순하며 인간은 요란한 것과 치장을 좋아한다. 진리는 인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른바 완성 상태로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갖춘 채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작품, 허구와 동화만 사랑한다.
인간이 타고난 거짓말쟁이인 것은 허영이 인간 존재의 일반적 성질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요란한 것과 치장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허영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허무다. 그래서 인간은 허구와 동화를 만들고 그렇게 탄생한 자신의 작품을 사랑한다. 진리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이미 완성 상태로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갖춘 채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천성이 위선적이다. 진리와 선이 별개가 아니듯 허영과 위선 또한 나뉘지 않았다. 선이 진리와 하나임을 이해할 때 위선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허영이 인생에 약간 도움이 될 때가 있듯 위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위선에 대한 반감이라고 속이며 스스로 허영의 포로가 되고 만다. 위선에 대립하는 위약이라는 묘한 단어가 그것이다. 위약이야말로 미덥지 못한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이는 위선이 곧 허영이라는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증명한다. 위약자의 특징은 감상적이라는 데 있다. 나는 여태껏 위약자라고 불리는 자 가운데 감상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위선에 반감을 품는 그의 도덕성도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위약자는 그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심오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상상 또한 감상주의에 속한다. 만약 그가 해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감상적인 사람이 깊지는 않아도 해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위선적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위선은 허영이며 허영의 실체는 허무다. 그리고 허무는 인간 존재 그 자체다. 모든 덕이 본래 자신에게 있듯 모든 악덕 또한 본래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타인과 사회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위선자가 탄생한다. 도덕의 사회성 따위를 역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선자가 등장했는가. 심지어 도덕의 사회성 따위의 이론은 현대의 특징인 위선을 옹호하고자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 가운데 위선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허영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다. 위선자가 무서운 이유는 위선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단, 의식의 대상은 자신도 아니고 허무도 아닌 타인과 사회다. 허무에 근거한 인생은 허구적이다. 인간의 도덕 또한 허구적이다. 그래서 위선도 존재하고 다소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구적인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성을 증명해야 한다. 위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느냐에 따라 구별한다. 인생에서 증명은 곧 형성이며 형성이란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선자는 내면과 외면이 별개다. 위선자에게는 창조가 없다. 이 말도 가슴이 참 와닿았습니다. 요즘 진보 진영에 새롭게 제가 알게 된 여러 채널 중에 예도TV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은 철학자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풀어가 주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위선자 자칭 위선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로 귀결이 돼요. 창조가 없다라는 거죠. 머무르고 변화하려 하지 않고 변화하려 하지도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선자에게는 창조가 없다라는 말이
참 와 닿네요. 이어가겠습니다. 거짓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온갖 표현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성질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이다. 사물은 표현하는 순간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된다. 표현이란 이렇듯 무시무시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말, 그리고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몸서리칠 것이다. 오늘날의 작가는 과연 표현의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할까? 타인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위선자는 대부분 아첨을 떤다. 위선이 타인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면 위선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아첨 때문이다. 위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첨을 떠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아첨은 그른 말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후자는 타인을 부패에 이르게 하지 않지만 전자는 타인을 부패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현혹하여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앗아간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겠죠. 지금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 서민 민초들을 그 위선자 집단들이 현혹해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데올로기니까요. 그것도. 거짓말조차 도덕적인 면에서는 아첨보다 낫다. 거짓말의 해악도 주로 그 안에 뒤섞인 아첨 탓이다. 진리는 단순하고 올곧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천의 얼굴이 있다. 위선이 아첨하려고 취하는 자세 또한 무한하다. 조금이라도 권력이 따르는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아첨하는 자와 순수한 사람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하찮게 볼 일이 아니다. 이 덕목을 갖춘 사람은 다른 모든 덕을 지녔다고 인정해도 무방하다. 지금 저를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과 믿음이기도 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아첨하는 자와 순수한 사람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잘 숨는 사람이 잘 산다는 말에는 깊은 생활의 지혜가 담겼다. 숨는 것은 위선도 위약도 아니며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숨어야 할 만큼 이 세상 자체가 허영에 찼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살아야 한다. 현대의 도덕적 퇴폐의 특징은 위선이 퇴폐의 보편적 형식이라는 데 있다. 이는 퇴폐의 새로운 형식이다. 퇴폐란 형태가 붕괴해 가는 것을 뜻하지만 위선의 경우 표면의 형태가 온전하다. 그 형태는 결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형태는 결코 낡지 않은 완전한 새 것이다. 게다가 형태 속에는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는 있지만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그 형태가 아닌 허무다. 이것이 현대 허무주의의 성격이다. 아까 발음이 좀 꼬였었던 그 겹받침, 리을 기억이 발음이 어렵네요. 낡은이라는 뜻인데 낡지, 결코 낡은 게 아닌 그런 뜻인데 결코 낡지 않은, 이렇게 읽어야 맞나 봐요. 자, 이렇게 위선에 대하여 목차 한 부분을 읊어 나갔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해가 된다고 지나치는 것보다 곱씹어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사유를 하다 보면 위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위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책의 저자도 위선과 위약을 같은 큰 틀에서는 같은 종류일 수 있지만 조금 섬세하게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3번째 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로써 13번째 여러 가지들을 읊어드리고 있는데 각각의 방송 제목에는 주제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곧 14번째 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